뭐 13일 금요일 어쩌고저쩌고는 하지만 우리 증시 분위기는 괜찮습니다.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보도록 할 텐데요. 다우 지수가 0.64% 상승을 했고요. S&P 500은 0.3, 나스닥 지수는 이게 오탈장가 싶을 정도로 다우 지수와 상승률이 똑같죠. 0.64% 올랐습니다. 나스닥 지수는 지금 5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. 나머지 다우와 S&P 500은 3거래일 연속 상승인데 우리 이번 주 내내 떠들었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. 잠시 후에 더 보도록 하겠지만 괜찮았어요. 시장의 예상에 거의 부합했고 특히 전월비로는 이게 마이너스 0.1까지도 낮아질 수 있어라고 한 며칠 전부터 이런 예상치가 나왔는데 딱 거기에 부합하게 나왔거든요. 그러면 그런데 증시는 그러면 왜 이 정도지? 좀 궁금할 수는 있는데 그동안 이런 기대감들 이미 주가에 다 선반영됐죠. 오히려 이거보다 안 좋게 나왔으면 증시는 뭐 정말 패대기 쳐질 뻔했는데 뭐 요 위험을 잘 넘긴 거에 좀 의미 부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뭐 예컨대 우리가 뭐 마이너스 0.1 예상을 했는데 마이너스 0.3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서프라이즈였겠지만 이미 시장에서 또 예상을 했고 기대를 했던 그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요 정도면 그동안 상승분 플러스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뭐 그냥 너무 뜨겁거나 뭐 너무 과열되거나 이러지 않았던,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증시를 생각하면 더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. 게다가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곧 본격화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너무 흥분하지 않는 어느 정도 절제된 뭐 이런 흐름들 나오는 거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시장에서 계속 주목했던 물가 지표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.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크게 저희가 약 4개로 분류를 해서 많이 보죠.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이냐, 전월 대비로 해서 어느 정도이냐, 그리고 약간 변동성이 큰 음식과 휘발유,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대비 몇이냐, 전월 대비 몇이냐. 그래서 이렇게 요 4가지로 발표가 되는데요. 일단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었던 전년 대비 6.5 상승, 이게 예상에 딱 부합하게 나왔습니다. 지난 11월에는 이게 7.1%였으니까 많이 좀 둔화된 거죠. 하지만 이 절대적인 수치는 낮은 거는 아닙니다. 그렇죠? 게다가 지금 뭐 목표치가 2%인 걸 고려를 한다면 여전히 높다라고는 볼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이 전월비가 이제 마이너스 0.1 기록하면서 전달에는 이게 0.1이었고 예상은 0이었으니까 요건 잘 나왔는데 사실 이 예상이 한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0, 뭐 0.1 그랬지만 최근에 이게 마이너스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이미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부합하는 수준, 그냥 잘 나왔다. 뭐 이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나 이게 이렇게 전월 대비해서 물가가 좀 더 떨어졌을 수 있었던 것은 휘발유 가격이 뭐 대부분을 다 원인 제공을 한 겁니다. 왜냐하면 이 휘발유 가격이 한 달 동안에 9.4%나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. 뭐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고려를 한다면 생각보다 덜 빠졌네 라고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죠.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임대료 이쪽 부분이 또 죄송합니다. 예상 밖으로 또 상승 흐름으로 나오면서 뭐 시장에서는 뭐 약간 좀 뭐 걱정도 하고 뭐 잘 나왔다고 하고 하는데 이따가 이코노미스트들이 이번 지표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도 좀 정리를 해왔으니까요.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리고 근원 CPI, 그러니까는 음식료와 임대료를 뺀 근원 CPI가 전월비로 0.3% 상승한 걸로 나왔거든요. 이게 11월에는 0.2였으니까 오히려 더 상승을 한 거죠. 이게 바로 지금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임대료 가격이 전월 대비 한 0.8% 상승한 것으로 나오면서 이게 좀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오게 튀었다. 그래서 시장에 대한 비관론자들은 이 지표를 가지고 또 약간 아직까지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. 뭐 이런 분석들도 좀 나오기는 했는데 뭐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너무
과거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이것도 조만간은 이제 꺾일 것으로 나올 거다. 이런 예상은 좀 있습니다. 다만 요 5게트에다가 플러스 또 간밤에 발표됐던 게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. 이게 또 생각보다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. 예상치가 약 21만 5천 건 예상했는데 이게 20만 5천 건으로 고용시장이 여전히 좋은 걸로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또 인플레 압력으로 가지 않겠어. 이런 우려와 약간 좀 맞물리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그냥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.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우리 화살촉님 와주셨네요. BBBY도 달아주세요. 저희가 이거 어젠가 그젠가 달았었는데요. 네, 화살촉님은 약간 이렇게 좀 변동성 큰 종목들 많이 매매하시는 것 같아요. 보면 그죠? 그래서 이게 뭐 잘 관리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. 이런 종목도 주로 매매하신다는 거 이게 또 트레이딩 이게 또 기술이 있는 분들이니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너무 위험한 거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또 저의 바람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 경제학자들은 이번 지표를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나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이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고통스러울 정도 높은 건 사실이다.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. 그러니까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. 이 점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했고요. 경제정책 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매우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임대료를 제외하면 이제 서비스 물가들도 다 하락으로 돌아섰어. 이제 연준이 우리가 물가 잡았다. 승리 선언하고 금리 인상 이제는 중단할 때다.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. 하지만 뭐 이렇게 좀 강한 어투를 내뱉는 사람은 지금은 뭐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시모나 모쿠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다소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. 휘발유 가격 급락은 계속되지는 않을 거다. 죄송합니다. 전업이 마이너스 요인이 휘발유 가격의 하락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휘발유 가격의 급락이 이렇게 뭐 전년 대비 10%씩 빠지고 이런 거는 흔치는 않은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. 그래서 다음 보고서가 이번 보고서만큼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마라. 하지만 추세는 긍정적이라고 본다. 이 정도의 멘트를 좀 내놓았습니다. 그래서 경제학자들의 이 말말말을 통해서 이 지표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고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또 이게 또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앞서서 이야기했던 딘 베이커 같은 이런 이코노미스트들 이제 뭐 금리 인상 중단해야 돼 막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. 하지만 우리 연준의 입장은 또 들어볼 필요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번 지표를 보기 전후 연준 인사들이 또 발언했던 것들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. 일단 뭐 연준 인사들도 2월 FOMC 회의에서 죄송합니다. 이게 막바지라 이게 잔기침이 자꾸 좀 나오네요. 몸 상태는 매우 좋은데 네. 자, 2월 FOMC 회의에서 25bp 인상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. 이것은 뭐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연준 인사들도 역시 비슷한 감사합니다. 네. 우리 스태프분이 제가 자꾸 기침하니까 물을 떠다 주셔가지고 아유 감동입니다. 네, 기정사실화하고는 있습니다. 하지만 연준들의 생각이 좀 궁금해지는 이런 대목인데요.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다음 회의에서 25bp 인상으로 기울고 있다. 뭐 지표를 보니까 뭐 다음 2월 1일이죠. 이때 50bp나 뭐 이렇게 올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. 게다가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올해 몇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하겠지만, 그쵸? 한 번에 이제 75bp씩 인상하던 시절은 확실히 지나갔다. 네, 반갑죠. 이제는 25bp 인상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적절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. 네, 우리 또 대표적인 매파 제임스 플로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뭐라고 했냐? 그래, 인플레 완화되고 있지만 문제는 시장의 기대만큼 빠르게 완화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다. 반면 시장의 낙관론은 너무 많다. 목표치 2%에 너무 쉽게 도달할 것이다.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다. 이게 너무 과한 낙관론이라는 거죠.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가능한 빨리
최종금리 5.1%에 도달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이 4.25에서 4.5잖아요. 근데 지금 이 최종금리는 현재 한 연준에서 5.1% 정도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한 번에 그냥 50bp 확 인상해버리고 그 다음부터 효과를 봐야 돼. 이런 주장이에요, 이분은. 그러면 대부분은 25bp. 그래서 지금 한 2월에 25bp, 3월에 25bp 뭐 이렇게 인상 정도로 어느 정도 컨센서스는 좀 잡히고는 있는데 연준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인상은 하더라도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그 효과를 내는지 이제 오랜 기간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아직까지도 연준 인사들의 변함없는 기조입니다. 그런 점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면 이게 나중에 또 후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요 템포는 좀 맞춰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뒤에 보는 그 패드워치에서도 이제 25bp 인상 가능성을 대부분 거기에 다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진짜 어제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였는지 그제였는지 어제였던 것 같아요. 25bp냐 50bp냐 인상의 그 비율이 77대 23였잖아요. 그게 이제 하룻밤새 95대 5로 25bp의 인상 가능성에 다들 손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는 주가 흐름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이제 관건은 실적 시즌입니다. 실적 시즌을 맞아서 과연 어떤 기업들이 어떤 지침을 내어놓고 경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민감도를 갖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이제 이게 좀 핵심이 될 이런 상황들이 왔는데 아마 오늘 밤 이제 주요 은행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좀 실적 어떤지 좀 잘 보시고 이게 내가 실적도 전혀 모르고 혹시 그냥 산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는 꼭 기회로 좀 삼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하루 좀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있지만 그래도 좀 행복하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고요. 저희는 월요일날 다시 찾아뵐 텐데 주변에도 좀 많이 입소문 좀 내주세요.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,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요. 저는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